내 며느리를 당자 놓아주오. 이 늙은 것이 대신 가겠소. 흰머리를 풀어헤친 시어머니가 관아 문 앞에 맨발로 쓰러졌습니다. 토지는 빼앗기고 며느리는 창고에 갇혔으며 손자 복돌은 울음도 삼킨 채 할머니 등을 두드렸지요. 10년을 기다려 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군수는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도 술잔을 내려놓지 않았지요. 과연 이 늙은 어미의 절규가 하늘에 닿을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관아 마당에서 사그라지고 말 것인지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성 근교 양천고을 한켠에 낡은 초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허름한 처마 끝에 매달린 바람개비가 늦가을 찬 바람에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들녘에는 이미 황금빛 볕단이 거친 자리마다 찬 기운이 스며들었지요. 조선 중기의 그 가을, 초가 안에는 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은채, 작은 동서 소란, 그리고 8살 사내아이 복돌이 옹기종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한양 과거 길을 떠났으니 복돌에게 아버지란 어머니 은채가 꿰매고 또 꿰매는 낡은 도포 한 벌로만 남아 있었지요. 복돌은 이따금 그 도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시오? 은채는 바늘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곧 오신다. 복돌이 착하게 기다리거라.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기도에 가까운 떨림이 담겨 있었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100년처럼 길고 잊으려는 사람에게는 한 계절처럼 짧은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녁 밥상을 물리면서도 아들의 자리만큼은 비워두었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빈 그릇 곁에 가지런히 놓으며 내 아들 자리라 하는 목소리에는 슬픔도 원망도 아닌 오직 기다림만이 가득하였지요. 복돌이 그 빈 숟가락을 가리키며 할머니, 저도 배고픈데요. 하자 시어머니가 손자 머리를 쓸어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작은 동서 소라는 장독대에서 된장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님의 굳은 얼굴을 보다 못한 소란이 짐짓 밝은 척 한마디 건넸지요. 형님, 소식은 바람이 먼저 압니다. 오늘 바람이 제법 세차니 내일쯤 편지 한 장 날아오겠지요. 복돌이 마당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도 바람처럼 달리면 아버지 만나겠소? 하고 내달리자 소란이 그 뒤를 쫓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악한 조각이 무거운 초가의 공기를 잠시나마 걷어주었지요. 그날 저녁 복돌이 잠든 뒤 은채는 사랑채 장롱 깊숙한 곳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토지 문서 꾸러미와 함께 옥빛 가락지 하나가 같은 보자기에 묶여 잠들어 있었지요. 은채가 그 가락지를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급제하면 직접 끼워드리리다. 그때만 해도 그 옷가락지가 이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증거가 될 줄은 아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군거림이 퍼져 있었습니다. 과거 길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소식 한 줄 없으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죽은 개지 하는 말이 돌았지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심지어 이웃 안악들이 빨래를 두드리면서도 그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소문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로 마루를 탁탁 두드리며 내 아들은 살아있느니라. 하고 잘라 말하였지요. 재가를 권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고을 훈장대 간악이 은채야, 이제 그만 마음을 놓아라.
하고 찾아온 날, 은채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닫힌 문 하나가 천마디 말보다 단호하였지요. 복돌이 문 뒤에서 어머니, 저 아주머니 왜 우리 집에 왔소? 하고 물었으나 은채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안채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새 군수가 부임하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붉은 깃발이 높이 세워지고 군졸들이 줄지어 도열하는 소리가 고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지요. 복돌이 담장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다가 소란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관아의 깃발이 엄청 크오 군수. 나으리가 무섭게 생겼소. 소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돌아, 어서 들어오너라. 구경거리가 아니란다. 하고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새 군수의 이름은 박만길이었습니다. 관아 대청에 앉은 그는 부임 첫날부터 호적책을 펼쳐 들고 이잡듯 훑었지요. 살이 붉고 눈이 가는 그 얼굴에는 탐욕이 기름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박만길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아전을 불렀습니다. 호주 부제 가문이 어디냐? 아전이 허리를 굽히며 호적책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박만길의 눈길이 그 줄 위에 한참 머물렀지요. 이윽고 군수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 양천 들녘 끝자락 낡은 초가 하나가 저무는 햇빛 속에 작게 보였습니다. 박만길은 아무 말 없이 그 초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옆에 선 아전조차 등골이 서늘하였습니다. 토지 장부를 내일 아침 가져오라. 그 한마디가 관아 마당에 떨어지자 붉은 깃발이 바람에 크게 한 번 펄럭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말입니다. 지체없이 처리하라. 이게 시작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박만길은 가져온 토지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기름진 손가락이 장부 위를 훑을 때마다 그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지요. 양천고을에서 제법 넓은 논밭이 딸린 은채의 집은 박만길의 눈에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군수가 아전을 향해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주인 없는 땅은 관아 것이지. 아전이 허리를 굽히며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수결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박만길은 지체 없이 붓을 들어 공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호주 부재를 이유로 토지를 관아에 귀속한다는 내용이었으니 공문 끝에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소식은 바람보다 빨리 초가에 닿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지팡이도 챙기지 못한 채 관아로 달려갔지요. 늙은 몸이 관아 마루에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옵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돌려주옵소서. 그러나 박만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마루 먼지 위에 흩어져도 군수는 차를 홀짝이며 딴청을 피울 뿐이었지요. 그날 오후 박만길은 은채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전들을 물린 뒤 군수가 낮고 더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거든. 처신을 알라.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은채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었으나 은채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한 번 숙인 뒤 조용히 물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곧장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두레박을 올려 찬물을 받아 손을 씻고 또 씻었지요. 손이 붉어지도록 문지르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멀찍이 서 형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지요. 복돌이 어머니
곁으로 달려와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리 차오? 은채가 아이의 두 볼을 감싸주며 복돌아, 괜찮다. 하고 가만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고요하여 오히려 가슴이 저렸지요. 그날 밤 은채가 장롱을 열었을 때 토지 문서 꾸러미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허허, 종이 몇 장이 집 한 채보다 무겁다니 세상 이치 참 기묘하였지요. 토지 문서가 사라진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달기채 울기도 전에 관아 군졸 셋이 초가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죄 같은 발소리에 복돌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군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랑채 기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붉은 글씨가 적힌 압류 표식을 매달았습니다. 나무 기둥에 못이 박히는 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복돌이 은채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게 무엇이오? 우리 집 기둥에 왜 저걸 붙이오? 은채가 아이를 뒤로 감싸 안으며 복돌아, 안으로 들어가 있거라. 하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였으나 은채의 두 손은 아이의 어깨를 꼭 쥐고 있었지요. 뒤이어 방만길이 가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관아 마당도 아닌 남의 집 마당에 가마를 세우고 내리는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지요. 군수가 팔짱을 끼고 느릿느릿 선언하였습니다. 호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죽은 자로 본다. 이것이 법이니라. 은채가 마당 한가운데 꼿꼿이 서서 맞받아쳤습니다. 부고 한 장 없으니 죽었다 말하지 마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드는 법이 어디 싸웁니까?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졸들도 아전도 군수의 낯빛을 살폈지요. 방만길의 눈썹이 꿈틀하였으나 그는 이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관아 뒷방으로 따로 불러 또다시 협박을 늘어놓았지요. 문 밖에서는 아전이 킥킥 웃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은채의 귀에 낙인처럼 박혔습니다. 소란이 복돌의 손을 잡고 장독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복돌이 주먹을 꼭 쥐며 작은 어머니, 나으리가 나쁜 사람이오? 하고 물었지요. 소란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은채가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집신을 벗어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대신 관아에 가겠다. 늙은 것 하나 가두어 봐야 군수 체면의 흠이지. 은채가 시어머니의 두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한동안 떨렸지요. 세상에 권세가 칼날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 앞에서도 이 집 세 여인과 복돌이는 쓰러지지 않았지요. 방만길은 협박만으로는 은채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도 꼼짝하지 않는 여인이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군수는 아전을 불러 방문을 닫게 한 뒤 붓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며 써 내려간 것은 다름 아닌 위조 부고문이었습니다. 한양 객주집에서 병으로 객사하였다는 내용이었으니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붓끝이 참으로 독하였지요. 이튿날 새벽 군졸 하나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그 부고문을 붙였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복돌이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쳤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훈장댁 아이가 부고문을 소리내어 읽자 복돌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복돌이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느티나무 아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써붙였소. 은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복도를 무릎 앞에 앉혔지요. 복돌아, 그것은 거짓이니라.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어미를 믿거라. 복돌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은채는 모른 척하였지요. 모른 척해야 자신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방만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채를 관아 마루에 세워놓고 이웃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하였지요. 죽은 자 아내가 집을 탐한다니 참으로 뻔뻔하도다. 이웃들이 눈길을 피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오래 정을 나눈 옆집 안악도 함께 장을 보던 동네 아저씨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였지요. 은채는 마루 위에 홀로 서서 그 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란이 멀리서 형님의 굳은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군수는 기세가 등등하여 군졸들을 시켜 논밭 경계마다 말뚝을 박게 하였습니다. 쾅쾅 박히는 말뚝 소리가 은채의 가슴에도 하나씩 박히는 것 같았지요. 방만길이 소매를 털며 선언하였습니다. 며칠 안에 집을 비우라. 허허, 말뚝은 땅에 박혔으되 인심은 하늘로 달아났더이다. 말뚝이 박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부고문 소식의 등을 돌린 이웃들의 모습까지 전해 듣고 나서 그만 기운이 다한 것이었지요. 소란이 등을 두드리며 방바닥에 눕혔으나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만 내쉬었습니다. 복돌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눈 떠 보시오. 복돌이 여기 있소. 하며 볼을 비볐지요. 그 작은 손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 위에서 떨렸습니다. 은채는 시어머니 머리맡에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지요. 소란이 형님의 눈빛을 보고 급히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형님, 설마 관아로 가시려는 것이오? 어머님을 이 상태로 두고 집을 빼앗길 수는 없소. 소란이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은채는 이미 신발을 꿰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뒤따라 나오며 어머니, 나도 가겠소. 하였으나 은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복돌아, 내가 할머니 곁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것이 내 몫이다. 복돌이 입술을 꼭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9살 사내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씩씩한 얼굴이었지요. 은채는 관아 문 앞에서 군졸에게 자진 출두라 밝혔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넘는 것이라 말하였지요. 그 말 한마디가 은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군졸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으나 막지는 않았습니다. 관아 창고 안은 차가웠습니다. 클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 무릎을 내는 것 같았지요. 등잔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은채는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방만길의 잔치 소리가 간간히 흘러들었지요. 승리를 자축하는 웃음소리가 창고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창고 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소란이었습니다. 엿 한 조각을 문틈 사이로 밀어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형님, 달면 힘납니다. 복돌이가 할머니 곁에 붙어 있소. 걱정 마시오. 은채가 엿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자 단맛이 혀 위에 천천히 퍼졌지요. 방만길은 다음 날 아전에게 자진 체류라 기록하라 명하였습니다. 그 기록 하나로 은채를 올가매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러나 은채는 어둠 속에서 옷가락질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옥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지요. 은채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만은 지켜야지.
밤이 깊어 창고 안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은채는 잠을 청하지 않았지요. 눈을 감으면 복돌에 떨리던 입술과 시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 마음을 다잡으려 은채는 손안의 옷가락지를 천천히 어루만졌지요. 그런데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락지 안쪽에 난 작고 얕은 홈이었지요. 평소에는 미처 눈여겨보지 못하였던 자리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만길이 은채를 관아 서책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었지요. 은채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굴복하는 듯한 그 자세 뒤에서 은채의 눈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책상 위에 펼쳐진 위조 토지 문서, 그리고 그 옆에 무심코 놓인 군수의 인장이 눈에 들어왔지요. 인장 옆면에 새겨진 문양이 어디선가 본 듯하였습니다. 은채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군수가 아전을 부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채는 재빨리 인장을 집어 옷가락지 안쪽 홈에 살짝 찍었지요.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인장 모양을 조심스럽게 베껴 두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선은 또렷하였지요. 종이 조각을 다시 가락지 홈 안쪽에 돌돌 말아 숨기는데 걸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한편 소라는 관아에서 돌아오지 않는 형님을 기다리며 장독대 앞에서 울었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담 너머로 언뜻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소라는 그것이 굴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 오해가 소란의 가슴을 후볐지요. 복돌은 시어머니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은 채 할머니!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거우. 하고 되뇌었지요. 그 말이 할머니에게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복돌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손자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내 어미는 강한 사람이란다. 할미가 보장하느니라. 복돌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저녁 은채가 창고로 돌아와 다시 옷가락지를 쥐었습니다. 홈 안에 말린 종이 조각이 온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은채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작은 홈이 칼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채가 관아 창고에 머문다는 소문은 발 없이도 마을을 누볐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우물가에서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골목마다 그 이야기가 오갔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붉은 깃발 아래 군졸들이 버티고 있는 한 선뜻 등불을 들고 나설 용기를 가진 이가 없었지요. 박만길은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흡족해 하였습니다. 관아 대청의 술상을 차리게 하고 아전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지요. 술잔이 오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창고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은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지 않았지요. 그날 밤 은채는 창고 문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란이 매일 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과연 소란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은채가 옷가락지를 소란의 손에 쥐어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홈 안을 보라. 종이 조각이 있을 것이요. 그 인장 모양을 큰 종이에 또렷하게 옮겨 적어두시오. 소란이 손에 쥔 가락지를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형님이 굴복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소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으나 훔칠 겨를도 없이 바삐 손을 놀렸습니다. 달빛 아래 인장 모양을 종이에 옮겨 적는 소란의 손이 떨렸지만 선은 또렷하였지요. 복돌이 작은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자다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작은 어머니,
무엇을 그리오? 복돌아, 어서 자거라. 이것은 어른들의 일이니라. 복돌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않고 귀를 세우고 있었지요. 바로 그날 한양에서 내려오던 암행어사 일행이 고을 어귀 주막에 들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선비와 종 하나가 방 하나를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고을에 부임한 새 군수의 소문을 이미 한양에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과 토지 몰수 이야기가 파발보다 빨리 한양까지 닿았던 것이었지요. 소란이 인장 모양을 옮긴 종이를 품에 안고 주막 마당으로 갔습니다. 암행어사의 종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소란이 아무 말 없이 그 종에게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종이 눈빛 하나로 뜻을 알아채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돌이 이튿날 아침 소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어젯밤 주막에 다녀오셨소? 소란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복돌아, 이제 칼과 방패가 마주 설 참이란다. 암행어사가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고을 안을 조용히 돌아본 어사는 주막에서 받은 종이 조각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았지요. 위조 인장의 모양이 관하 서책에 찍힌 공문의 도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마패를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종에게 말하였지요. 관하로 간다. 박만길은 그날도 대청에 앉아 아전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지요. 그때 관아문이 크게 열리며 암행어사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자 군졸들이 일제히 굳어버렸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만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어사가 대청으로 성큼 올라서며 위조, 인장 모양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인장과 공문에 찍힌 도장을 대조하겠노라. 아전이 벌벌 떨며 인장을 가져왔습니다. 어사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찬찬히 살폈지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은채가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햇빛을 보는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은채가 옷가락질을 어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2호 만에 군수 인장을 직접 찍은 자국이 있사옵니다. 위조 여부를 이것으로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어사가 가락지를 받아들고 호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군수의 위조 토지 문서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만길이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전이 한 일이옵니다. 소인은 몰랐사옵니다. 그러나 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포승줄이 박만길의 두 손목을 묶었습니다. 파직 명령이 떨어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논밭 경계에 박힌 말뚝을 뽑아 들었습니다. 뽑힌 말뚝들이 관아 마당에 하나씩 던져졌지요. 복돌이 그 광경을 보며 소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말뚝이 뽑혔소. 허허, 말뚝은 뽑히니 군수 다리도 후들거렸더이다. 말뚝이 관아 마당에 쌓이고 박만길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던 그 소란스러운 자리에 초라한 행색의 선비 하나가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무명 도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집시는 닳고 달아 발 뒤꿈치가 드러날 지경이었지요. 선비가 관아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 양천 장씨 가문의 장남이옵니다.
그 말에 은채의 발이 땅에 붙어 버렸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눈앞이 아득하였지요. 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1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 은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급제하여 돌아왔소이다. 일이 늦어 면목이 없소. 시어머니가 아전에 부축을 뿌리치고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팡이가 마당에 떨어졌으나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외쳤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그 목소리에 10년의 기다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아들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돌이 낯선 선비를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소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분이 아버지이요? 소란이 고개를 끄덕이자 복돌이 천천히 한 발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비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지요. 복돌이 그 품에 안기며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에 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선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지요. 선비가 은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집을 지켜주었소. 어머님을 지켜주었소.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은채가 품 안에서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10년을 장롱 속에서 기다리고 창고의 냉기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가락지였지요. 은채가 남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천천히 끼워주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다가 손을 멈추었지요. 빈 숟가락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찬장에 넣었습니다. 더는 그 자리가 비어있을 필요가 없었지요. 복돌이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소. 하고 말하자 식구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야기꾼이 말하길 권세는 말뚝 같아도 정의는 홈 하나로도 뽑히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박힌 말뚝도 손바닥만 한 옷가락지 하나와 그것을 놓지 않은 여인의 마음 앞에서는 허무하게 뽑히고 말았지요. 그 집안은 훗날 고을에서 의로운 가문으로 불렸고 옷가락지는 복돌의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 대대로 전해졌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참고 견디면 하늘이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하였습니다. 은채는 토지를 빼앗기고 창고에 갇혀서도 분노 대신 지혜를 택하였지요. 옷가락지 홈 하나에 진실을 숨긴 그 침착함이 권세의 칼날을 꺾었습니다. 억울함을 소리로 터뜨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사겨 증거로 바꾼 것이었지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억울하고 막막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법이랍니다.